네, 먼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2024년에는 휴머노이드 붐이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뭐 저는 준비가 안 되긴 했는데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테크네비오라고 하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7년에 한화 약 21조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제도 좀 찾아봤는데, 2022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이 8조 7천억 원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22년도에,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또는 전동 킥보드 같은 시장이 34억 달러, 이거에 한 반의 반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충 보시면 2025년쯤에 5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5년쯤 되면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는 로봇 청소기 시장을 뛰어넘는 그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찾아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과 함께 활용처나 장애물에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활용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물류 산업 또는 의료 헬스 산업, 뭐 기타 등등 자동화 산업, 기타 등등 노인 및 장애인 일상생활 이런 것들의 지원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활용처로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성능이 장애물로서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하려면 우리가 연구실에서 휴머노이드 연구를 좀 열심히 잘 해서 시장에 뛰어들 수 있던지 아니면 연구를 더 잘해서 산학을 하던지 그런 목표로서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진을 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아시모랑 그다음에 좀 충격을 안겨줬던 아틀라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테슬라의 옵티머스 2 그리고 일주일 전에 CES에서 나온 케플러 로보틱스의 케플러도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닮아 있어서 가져온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중질러라고도 불리는 이 케플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오른쪽에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많이 나오고 있고요. 2024년에도 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정렬해 놓은 것들은 상업용 휴머노이드들이고요. 연구용으로 되는 것들은 여기 목록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회와 저널에 관련해서도 조금 우리가 구분을 잘 하고 어디서 정보를 얻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고 선배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형체 학생들이나 구분을 아직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사를 하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회지와 학술지 그리고 저널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학회지는 보시는 것처럼 특정 주제나 이슈에 관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학회에 본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학회가 있었는지 조금 살펴보면서 신년을 맞이하려고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2월에는 K록이 있고, 뭐, 이러이러한 많은 다양한 학회들이 있고, 12월에는 휴머노이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를 하시고 어떤 학회지를 출판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매달 기간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에 학회지를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학술지, 저널이라고 하는 거는 학회지와는 다르게 수시 접수, 그리고 특정 데드라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억셉이 되면 학회에서 발표가 가능하고요. 위에 있는 학회들 중에서 이제 관련된 학술지 저널과 관련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이지 수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저널 같은 경우는 수시 접수고 내용이 많고 다양하다고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리뷰하는데 시간이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5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당락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제 로보틱스 분야의 상위 저작물 카테고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구글 학술 검색 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랭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랭킹은 H5 인덱스로 정리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회지는 제가 빨간색, 학술지는 파란색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왼쪽에 적혀 있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우리 연구실이 아무래도 타겟으로 하는 학회지에 대한 리스트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이크라라든지 아이로스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 RAL, RAS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IJRR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H5 색인으로 보통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걸 또 제가 또 조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무래도 뭐 인덱스가 높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논문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수가 많다는 건 좀 좋은 연구, 무조건 좋은 연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얘기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고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H인덱스의 정의를 좀 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인용 수가 많고, 그리고 논문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다양할수록 이게 아무래도 인덱스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랭킹에 휴머노이드가 없는 것도 어떻게 어느 일정 부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거나,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학회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 학회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좀 중점적으로 뭐 어떤 토픽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데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2023은 한 달 전 12월 12일부터 14일 동안 열렸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2023이 출판된 100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30개를 요약을 해서 여기 홈페이지에 어, 올려놨는데요. 나중에 링크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30개 정도는 리뷰를 간단하게 아주 해놨고 100개는 1차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100개 논문을 1차 분류를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휴머노이드 2023에서 다루고 있었는지 좀 살펴봤더니 이제 1차 분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컨비네이션 된 키워드들이 있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좀 주관적인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계에 관한 논문이 25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행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완전 로봇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휴머노이드 센서 기술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저는 30개 정도 보행과 홀바디 제어, 밸런싱, 제어, 원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 30개를 요약을 하려고 했고요. 이 숫자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개의 키워드가 컨비네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개 본 논문을 모두 소개할 건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제가 봤던 것들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키노다이나믹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for 휴머노이드 로코모션이라고 하는 관누엔 교수님의 USC의 관누엔 교수님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미니치타 3를 이용을 했고요. 그 미니치타 3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시뮬레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는가 하면 이 홀바디 포즈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이러한 상자를 로코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MPC 프레임워크를 제안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도 지금 뭐 흐르듯이 지나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 박스를 로코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결과부터 보시고 설명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어,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이러한 로코모션 NPC들은 이것만 이용을 하면 보행이 잘 로코 매니플레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에 주장하는 대로 어, 이제 포즈 옵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코 매니플레이션 NPC 프레임워크도 함께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운 물체들을 이렇게 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순간적인 임펄스 힘이 들어왔을 때도 안정적으로 잘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면서 매니플레이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기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제어하기 위한 이러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조금 이제 자세하게만 좀 살펴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 아키텍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먼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NPC를 통해서 로컬 매니플레이션 NPC를 본인들이 구축을 해서 제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나믹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체와 로봇이 컨택을 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로봇과 오브젝트 다이나믹스를 하나로 합쳐서 유니파이드 다이나믹스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다이나믹스 모델을 SRBD로 모델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포즈 옵티마이제이션은 오프라인으로 널리니어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유 자체도 아무래도 널리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컴퓨팅 리소스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즈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거운 물체를 밀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제약 조건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논문에서 제하는 제약 조건은 발의 COM 위치보다 처음에 이니셜 COM 위치보다 팔을 더 앞으로 뻗는다든지 그리고 물체를 생각을 해서 좀 더 기울이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꿈치 각도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밀고 있는 포즈를 할 수 있도록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오프라인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로컬 매니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NPC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NPC를 할 때 아무래도 선형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SRBD 모델에서는 비선형화 문제를 이 유니파이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은 논문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해하시거나 또는 끝나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나믹스 모델을 좀 간단하게 해서 리니어하게 문제를 만든 다음에 로컬 매니플레이션 NPC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까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 로컬 매니플레이션 NPC와 포즈 옵티마이저를 함께 수행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는 이런 연구가 저희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깊게 살펴보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이제 Reachability Aware Capture Region with Time Adjustment and Crossover for Step Recovery라고 하는 IHMC 그룹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제 전통적인 LRPM, CP, DCM 알고리즘들이 이제 심플한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해서 보행을 하고 있다고 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심플한 컨스트레인을 가지고 워킹 패턴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발과 발이 겹치는 충돌되는 사항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MPC가 제한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MPC 컨스트레인을 이용을 해서 발이 콜리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런 연구에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발과 발이 넘어가서 스태핑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우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이 논문에서 레퍼런스 하고 있는 그 논문에서 얘기하기로 인간 보행에서 크로스 오버를 해서 중심을 잡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 그러니까 실제 인간에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스태핑 전략을 휴머노이드에서
구현해보고자 했던 그런 논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길었는데, 좀 길어졌는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뭐 스태핑을 하는데 그 스태핑을 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넘어가면 크로스오버 스트러지를 채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 넓은 그리고 더 빠른 충돌 외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캡처 포인트 리전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과 캡처 포인트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스텝 캡처 리전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또 제시했는데요. 이제 N회 동안 우리가 스태핑을 해서 이 캡처 포인트 리전을 설정을 해서 이 안에 스태핑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리전을 정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 나디아라고 하는 휴머노id 로봇 자체의 크로스오버한 키네마틱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 키네마틱 다리 길이라든지 이러한 조인트 앵글 바탕으로 리처빌리티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로스오버가 가능한지 이런 걸 먼저 리전을 파악한 다음 들어온 외란에 따라서 앞으로 스태핑할지, 왼쪽으로 크로스오버 할지, 뒤로 스태핑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퍼포먼스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속력으로 계산을 해서 충돌을 줬을 때 이러한 디스터번스 바운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색부터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인 CP 컨트롤에서는 이 정도의 XY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위쪽을 앞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뒤에서 미는 디스터번스들을 잘 외란을 극복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 타임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스윙 듀레이션도 바꾸고 그리고 트랜스퍼 페이즈를 빨리 넘어가는 이러한 전략도 채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한 초록색을 보시면 가장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CP 컨트롤도 하고 크로스오버도 함께 하면서 스태핑도 하고 스윙과 트랜스퍼 타임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디스퍼런스 바운드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재밌는 점은 그 대칭적이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왼발을 앞으로 스태핑하는 과정에서 내가 왼쪽 앞에서 로봇을 밀게 되면 오른쪽 뒤로는 발과 발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리처빌리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외란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거.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다 적용을 하면 가장 버라이어티한 충돌 상황에서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재밌는 연구도 있어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베스트 페이퍼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제 마음대로 베스트 페이퍼를 좀 선정을 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퍼퓰러한 논문을 또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새로 나온 정말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논문들이라서 기준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수상작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단하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MIT 휴머노이드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MIT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러한 디자인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2023년도에 이걸 실제로 실험으로 해서 포즈 컨트롤과 점핑 이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정말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좀 대단함을 느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향후 계획으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저감 속비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이제 MIT 휴머노이드 또는 MIT 치타에서 추구하던 바와 같이 좀 이제 다이나믹한 그리고 다이나믹 팩트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또 3년 뒤에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리뷰에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살펴보셨는데요. 크로스오버 스텝 리커버리도 저는 대단한 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똑같은 영상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이제 아까는 상체가 없었는데요. 상체를 달고 그 유튜브에서 이러한 작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제가 대단해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디아 로봇에다가 팔을 달아서 복싱을 하는 연습이 있고요. 머지않아 이렇게 사람과 휴머노이드 또는 휴머노이드와 휴머노이드 간의 복싱을 하는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시면 원격으로 오퍼레이터가 조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영화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게 정말 머지않지 않았나. 다음으로는 어찌 이런 상상입니다. 되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플리스트 워킹 로봇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한 연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자유도 힙구동으로 이족 보행을 구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의 리지드 바디를 하나의 액추에이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루프 제어를 통해서 직진 보행 그리고 터닝 보행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면서 자기들은 가장 간단한 워킹 로봇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탐구하는 내용을 논문으로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생각하시면서 본인들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가져온 거는요. Penalty Human Robot Adoption Mechanism on Solar Realize a Stepping Motion이 배드민턴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하는 로봇입니다. 네, 발바닥에 석션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션 컵을 이용을 해서 이중 지지 컨택의 장점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추 연구로는 이걸로 이제 배드민턴까지 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안하는 내용 자체는 스태핑을 하고 발을 앞으로 내딛고 뒤로 내딛는 이 정도의 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신기록 달성이라고 해서 또 공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37DOF의 듀얼암 쿼드러패드를 NPC로 온라인으로 푼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센타우루 로봇을 NPC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풀었다라는 점에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금 동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영상이 없는데 0.43m/s로 보행이 가장 패트 다이나믹하게 워킹이 됐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도 넷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연구실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2023에 휴머노이드를 위한 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 제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우리도 넷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논문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뷰와 소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감사합니다.